문득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이 떠오릅니다. 시댁은 경기도에 있는 고급 주택가 2층짜리 주택이었어요. 그냥 딱 보더라도 멋져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1층에는 시할머님과 시부모님이 사셨고 남편은 2층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시누이도 2층에서 지냈었는데 결혼을 했었기에 남편이 2층을 다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니가 제게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떻겠냐고 묻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기에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 거절에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시어머니가 양미간을 찌푸렸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다 같이 과일이랑 차를 마시는데 할머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할머님은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할머님 모시고 나올까요? 아냐, 됐다. 아무래도 피곤하신 모양인데 그냥 있거라.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차와 과일을 다 먹은 뒤 빈 찻잔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너 말이야, 앞으로 할머니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앞으로 이 집에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 얘기야. 그렇게 할머니 안 챙겨도 된다는 말이다. 노인 양반이 순해서 뭘 줘도 잘 먹고 군소리도 없거든. 누가 듣기라도 할까 싶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번이나 곱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가 싶었거든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할머님을 참 잘 모신다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큰엄마도 할머니한테 앞뒤가 다르게 행동을 해서 할머니가 참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엄마를 붙들고 제발 좀 믿어달라고 하소연까지 했었거든요. 할머니가 너무나 간절히 말씀하셨기에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고 엄마는 지금까지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신답니다. 그랬기에 저는 시어머니 행동에서 바로 그러한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 다른 가족들은 시어머니 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도 그런 시어머니로 인해 제 마음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제게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저기 진짜로 들어와 살 생각은 없는 거니? 우리 집이 넓기도 하고 그래서 살기 불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 집에서 일을 해야 해서 혹시나 불편할까 봐서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어차피 니네는 2층에서 지낼 건데 우리가 네 일 절대 방해 안 되게 할게. 웬만하면 절대로 2층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약속하마.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안절부절 못한 채 말했어요. 엄마,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고 그래? 사람 불편하게. 난 그냥 한 1년 같이 살다 분가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지. 시어머니가 짜증난다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들어와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동안 돈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이니? 그래, 너 생각 잘했다. 이제 보니 아주 현명하구나. 시어머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잠시 뒤 집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자기야, 안 그래도 돼. 자기 불편하면 우리 그냥 분가하자.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어머님 말씀처럼 우린 2층에서 지낼 건데 뭐. 근데 자기 갑자기 왜 그렇게 바뀐 거야? 얼마 전에 내가 살짝 물어봤을 때는 펄쩍펄쩍 뛰면서 싫다고 했었잖아.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그냥 할머님 때문이라고만 말해둘게.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말하는 거야? 할머니가 왜?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제가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표정을 짓자 남편은 그저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었어요. 그 뒤 결혼 후 우리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 시어머니와 저의 신경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시댁에 들어가 보니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철저한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우선은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는 할머니께 잘하는 척하면서 가족들이 없을 때는 할머니께 함부로 행동을 했거든요. 할머님은 성격이 워낙 온화하신 분이라 혹여나 분란이라도 일어날까 싶어 그냥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가 막혔던 것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는 마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없다는 듯이 할머님을 지극정성으로 챙겼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할머님 숟가락 위에 올려주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없는 점심시간에는 완전히 돌변했는데요. 결혼하고 며칠 동안은 저도 그런 사실을 미처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한번 일에 집중하면 식사도 거른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편이었기에 할머님 그리고 시어머님과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일이 없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서 주방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옷까지 쫙 빼입고는 제게 말했어요. 나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네가 할머니랑 식사 좀 같이 해라. 너 바쁜 것 같아서 내가 식탁에 음식 다 차려놨으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정말요? 제가 차려도 되는데 그냥 가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한 채 쾅 하고 문을 닫고는 집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다시 현관문을 열고 고개를 쑥 내밀더니만 예, 내가 깜빡했는데 식탁 위에 있는 걸로만 밥 먹으면 된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은 다 상해서 못 먹는 것들이니까 절대 먹지 말고 괜히 먹었다가 할머니 탈이라도 나면 큰일이잖니? 정말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할머님이 식탁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는 밥과 김치와 시금치 나물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님은 이미 밥에 물을 말아서 김치에 식사를 하고 계셨고요. 할머님, 반찬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난 이거면 충분해. 너도 밥 먹어야지. 오늘은 한가한가 보네. 네, 오늘은 한가해서 할머님이랑 식사하려고 내려왔는데 반찬이 너무 없는 것 같네요. 할머님, 우리 둘이 외식하러 갈까요? 외식? 갑자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같이 나가요. 저도 혼자 밥 먹기 싫단 말이에요. 제가 할머님에게 졸라대고 있었는데요. 내가 나갔다 온 거 알면 애미가 뭐라고 할 텐데. 우리 그냥 집밥 먹자. 괜히 애미 신기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 왜요? 할머님은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애미가 그냥 식탁 위에 있는 반찬에 밥 먹으라고 했거든. 어머님은 우리가 외식하고 온 줄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요. 할머님은 뭐 좋아하세요? 그이한테 물어보니 오리백숙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그거 먹으러 갈까요? 오리백숙? 그게 맛있긴 한데. 그럼 저랑 같이 나가요. 할머님이 불편하시면 우리 외식한 건 절대로 말 안 할게요. 제가 이래봬도 입이 꽤 무거운 편이거든요. 라며 할머니께 살짝 윙크까지 했는데요. 제 윙크를 받은 할머님이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넌 어쩜 그렇게 넉살이 좋은 거냐? 너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 애교도 많고 웃음도 많고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티가 난다니까. 그 칭찬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실까요, 여왕님? 아름다운 여왕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왕님? 넌 참 재밌는 아이야. 할머님이 다시 한번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잘 몰랐는데 할머님은 소녀마냥 깔깔 잘 웃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님과 저는 한방 오리 백숙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는 제가 커피숍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곳에서 할머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저를 부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예, 너 이리 와봐. 저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시치미를 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야, 내가 아까 가면서 냉장고에 있는 거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까 어머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요? 그게 왜요? 뭐? 안 먹었어? 그럼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 다 어디 갔어? 아까 어머님이 상한 음식들이라고 먹지 말라고 해서 제가 싹 다 버리고 냉장고 청소했어요. 다행히 제가 오늘 한가해서 완전 깨끗하게 청소한 거 있죠? 뭐? 청소? 네가 왜 냉장고를 청소해? 그쯤에서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어요. 청소를 왜 하긴 왜 했겠어요. 어머니 힘드실까봐 제가 싹 다 치운 거죠. 저 잘했죠? 어머님, 제가 그거 청소하느라 2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게요. 뭐? 진짜 미치겠구만. 근데 냉장실에 있는 건 그렇다 치고 냉동실에 있는 것까지 왜 다 버린 거야? 내가 아까 냉장실 거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 냉동실 것도 상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까 식탁에 보니까 시금치랑 김치만 달랑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설마 냉동실에 있는 생선이랑이 아까워서 할머니께 안 드린 건 아닌 것 같고 냉동실에 있는 것도 유통기한이 다 지난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어머님처럼 효부이신 분이 냉동실에 고기며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할머니께 시금치랑 김치만 드릴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싹 다 버렸어요. 어머님, 냉장고 완전 깨끗하죠? 제가 완전 싹 다 버렸잖아요. 거기다 몇 번이나 닦았는지 몰라요. 볼 때마다 뿌듯하네요. 어머님, 혹시 저 칭찬해 주실 거면 머리 쓰담쓰담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시어머니 코앞으로 머리를 쑥 들이밀었는데요. 나 참, 그걸 다 버리면 아휴 참, 내가 말을 말자. 어차피 못 먹는 음식이었잖아요. 아까 어머님이 분명히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가족들한테 먹이면 안 되죠. 그래, 알았다. 그래, 너 진짜 잘났다. 나 마트에 좀 다녀올 테니까 네 시아버지 오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어머님, 근데 저 칭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 오늘 2시간 동안 진짜로 열심히 냉장고 청소했는데. 다시 한번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며 제가 머리를 들이밀었는데요. 그래, 너 진짜 잘났다. 엄청 잘났어. 며느리가 아주 잘 들어왔네. 아휴, 저 대가리를 바리깡으로 싹 다 밀어버리고 싶네. 그래 라며 혼잣말까지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못 들은 척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세게 닫고는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할머님이 거실로 나왔는데요. 넌 참 아주 깜찍한 아이로구나.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거냐? 대한민국에서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다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랑 대결하면 제가 다 이길걸요? 전에 우리 큰엄마가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할머니께 말 실수했다가 저한테 탈탈 털려서 울면서 간 적도 있어요. 아니, 뭐라고 했길래 울기까지 했어? 아니, 우리 할머니가 재산이 좀 있었는데 죽기 전에 빨리 나눠달래나 뭐래나 그렇게 싸질머지고 있으면 뭐 좋을 게 있냐면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 말빨로 2손 2발 다 들게 해줬죠. 제가 말이죠, 막 따다다 쓸 틈도 안 주고 쏘아 붙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절대 안 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너 보고 있으면 내 여동생이 생각나. 우리 여동생도 너처럼 그렇게 말빨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데요? 미국에 살고 있어. 미국이요? 우와, 엄청 멀리 사시네요. 미국 남자랑 결혼했거든. 그때 당시에는 미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다들 손가락질했었는데 오히려 잘했던 거지. 지금 엄청 부자로 잘 살고 있잖니. 근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집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미국인이 샬라샬라해서 뭘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야. 너 혹시 영어 할 줄 알면 나중에 전화 한 통화만 해줄래? 네, 제가 원래 한국어에 강하긴 한데 영어도 웬만큼 할 수 있으니까 전화해드릴게요. 근데 다른 가족들한테 부탁하지 그러셨어요. 그게 네 시어머니가 알면
괜히 전화세 많이 나온다고. 됐다. 아무튼 네가 나중에 전화 좀 꼭 해주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해드릴게요. 그렇게 할머님과 저는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해했는데요. 아마도 저랑 같이 살게 된 것을 후회하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붕어빵을 사서 몰래 품 안에 넣어왔어요. 이거 자기 주려고 내가 가슴에 품고 온 거야. 자기 붕어빵 엄청 좋아하잖아. 아니 가족들 다 먹게 많이 좀 사오지 왜 이만큼만 사왔어?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가 싫어해. 왜? 어머님 붕어빵 싫어하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노점상 음식 질색하시거든. 그래서 이런 거 못 먹게 해. 뭐? 그게 어때서 그래? 엄청 맛있기만 한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자기 만나기 전에는 이런 거 절대 안 먹었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 맛있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좀 유난스러웠던 것 같아. 암튼 식기 전에 얼른 먹어. 붕어빵은 따끈따끈해야 맛있잖아. 나 잠깐 할머님한테 다녀올게. 할머님도 몇 개 가져다 드려야겠다. 할머니도 이런 거 드시나? 할머님은 내가 드리는 건 다 잘 드셔. 라며 제가 붕어빵 몇 개를 들고는 뒤꿈치까지 들고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 할머님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냉방이었어요. 할머님, 방이 왜 이렇게 냉방이에요? 혹시 보일러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원래 추위를 잘 안 타서 보일러 잘 안 틀어. 전기장판만 있으면 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기장판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가 완전 냉동창고 같은데요? 아니야, 난 괜찮아.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야? 저기 그이가 몰래 붕어빵 사왔길래 할머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죠. 맛있겠네. 나도 붕어빵 좋아하는데. 할머님, 붕어빵 드시고 계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보일러 틀어야지. 안 돼. 그거 틀었다가 한 소리 들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소리를 듣다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유 난 괜찮다 그 말이야. 할머님 괜찮으니까 앞으로 보일러 마음껏 틀고 사세요. 혹시 어머님 눈치 보여서 그런 거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왕님. 여왕님은 그저 편히 계시기만 하면 되옵니다. 자, 소인이 가져온 붕어빵 맛있게 드시옵소서. 암튼 넌 못 말린다 못 말려. 고맙다. 붕어빵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 잘 먹겠소이다. 황공하옵니다 여왕님. 제 말에 할머님이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 할머님 방에 들어갔던 시어머니가 놀란 채 할머님께 묻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보일러 다시 켜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할머님이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거 제가 어젯밤에 잠깐 내려왔다가 혹시나 걱정돼서 할머니 방문을 열어봤는데 세상에나 보일러가 딱 꺼져 있지 뭐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보일러 켰어요. 만약에 제가 조금만 늦게 알았더라면 할머님 감기 걸리실 뻔했어요. 할머님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계셨거든요. 근데 혹시 어머님도 보일러 꺼진 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겠니? 그렇죠. 어머님 같은 효부가 알고 그러실 리가 없죠.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만약 그랬다가는 천벌을 받을 텐데요. 아니 근데 넌 할머니 방에는 왜 들어간 거니? 난 네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아 그게 말이죠. 우리 친정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할머니 방을 자주 들여다보거든요.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고 있나 걱정이 돼서 그렇고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이 잘 되고 있나 걱정이 돼서요. 그때 습관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할머니 방문을 자꾸만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나 때마침 보일러가 딱 꺼져 있는 거 있죠? 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머님. 저 진짜 잘했죠? 그래 진짜 잘했다. 아주 기특하구나. 근데 어머님 표정은 하나도 안 그래 보이는데요? 잘했으면 머리 쓰담쓰담 해주셔야죠.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님의 얼굴은 씹은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나 시누이가 할머님께 드리라고 맛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왔지만 시어머니는 대답만 할 뿐 할머니께 잘 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싹 다 가져다 드렸지만 제 말발에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층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잠시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제가 내려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니까 말이야, 노인네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 저번에는 나한테 미국으로 전화까지 해달라고 하질 않나. 어쩜 그렇게도 눈치가 없는지. 아니, 미국에 여동생이 있거든. 근데 요즘 연락이 안 된다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지 뭐겠어. 나도 몰라. 연락 끊긴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계속 연락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동생이 귀찮아서 연락 끊어버린 것 같더구만. 노인네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사실 그전에는 그 여동생이 비싼 선물도 자주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좀 노인네한테 잘해줬다 그 말이야. 근데 내가 보니 완전히 팽당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 내가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다니까. 요즘은 연락도 없어. 완전 딱 끊겼다니까. 이제 완전 개털된 거지 뭐. 그러니 나도 가족들 눈치나 살살 보면서 대충 하면 되는 거지. 우연찮게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제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였는데요. 시어머니의 전화통화는 계속되었답니다. 이 집 살 때 내가 노인네 꼬시느라 엄청 고생했잖아. 노인네가 의심병이 많아서 웬만하면 믿질 않더라고. 그때 노인네 살던 집 팔고 그 돈까지 합해서 이 집 사길 잘했지 뭐. 그래도 노인네가 착해서 가족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긴 해. 하긴 가족들한테 말해봐야 분란만 일어날 텐데 노인네한테도 좋을 게 없겠지. 근데 요즘은 이 며느리 때문에 문제야. 글쎄 우리 며느리가 자꾸 그 노인네를 챙기면서 날 난처하게 만든다니까. 우리 남편이랑 아들은 내가 아주 효부인 줄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알게 될까봐 아주 조마조마하다니까. 내가 일 좀 부려먹으려고 합가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뭐야. 아유 말도 마.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아주 청산 유수가 따로 없다니까. 아니라니까.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야. 말하다 보면 말문이 턱턱 막힌다니까. 그냥 분가하라고 할까봐 괜히 들여서는 며느리한테 역시집살이나 당하고 있어. 라며 시어머니가 한동안 제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생각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왔을 때 저는 이미 그러한 것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제 생각이 딱 들어맞았던 거죠. 그 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분가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분가를 하지 않겠다고 버팅겼어요. 그 이유는 우리 여왕님께 제가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었거든요. 할머님이 워낙 착하신 분이라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할머님 때문에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믿어줄 상황도 아니었고 괜시레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해 보였고요. 그랬으니 저는 절대 분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분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나중에는 부탁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버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미국 이모 할머님이셨습니다. 제가 후다닥 뛰어내려가 할머님께 전화를 바꿔드렸는데요. 한동안 통화를 하시던 할머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전화를 끊고 들어보니 미국 이모 할머님의 남편분 건강이 좋지 않아 그동안 많이 바쁘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고 말이죠. 거리가 거리인지라 미국에 있는 가족들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미국 이모 할머님 남편분께서 꽤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던 모양인데 병간으로 인해 가족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남긴 메모를 보고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전화 오기 2달쯤 전에 제가 미국 이모 할머님이 사신다는 곳에 미리 전화를 해서 가사 도우미분께 연락 좀 해달라는 메모를 남겨놨었거든요. 그 메모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에게 미국으로 전화 좀 걸어주지 그랬냐며 나무란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시켰다고 하네요. 연락하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해봤자 할머님 상심만 커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미국 이모 할머님과 연락이 끊어졌을 때 할머님이 한동안 알아눕기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시아버님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할머님께 정말 잘했으니까요. 그렇게 미국 이모 할머님과 통화를 한 할머님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는데요. 곧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구나. 진짜요? 정말 잘 됐네요. 그럼 여행 오시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살러 온다는구나. 마지막은 태어난 이 땅에서 보내고 싶다는구나. 진짜 잘 됐네요. 할머님도 이제 심심하지 않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 내 동생 들어오면 나는 내 동생하고 같이 살 생각이다. 정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동생이 다 알아서 마련한다고 하는구나. 할머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이모 할머님과 통화 후 2달쯤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이모 할머님이 개선 장군처럼 집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가 막혔던 것은 미국 이모 할머님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바로 태 전환을 했는데요. 미국 이모 할머님은 그냥 평범한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님 말씀대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을 남겼고 일부는 자식들에게 준 뒤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국인 남편분은 원래가 부잣집 사람이었다는데 돈이 돈을 번다고 돈을 불리고 불려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부자축에 들었다는데요. 한인분들이 많이 사는 LA에서도 그 부자 동네인 비벌리힐스에 집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분이 참 좋은 분이었다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홀로 남겨질 아내 걱정을 그렇게나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타향살이를 많이 했으니 남은 생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편히 지내라는 말까지 남겼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미국 이모 할머니께서 할머님과 함께 사시겠다고 짐을 쌌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런 두 분을 말렸습니다. 이모님, 저희 집이 꽤 넓은데 그냥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도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불편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나한테 줄 음식은 있는가 보구만. 그렇게 음식이 많으면서 우리 언니한테는 김치 쪼가리에다가 풀떼기만 주구장창 줬다고 하던데 내가 어찌 이곳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긴 뭐가 무슨 말씀이야. 보일러비가 아까워서 가족들 몰래 보일러도 그냥 껐다면서? 자네 그러는 거 아니야. 자네는 안 늙을 것 같지?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이 사람아.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모질 수가 있나 그래. 그렇게 살면 나중에 천벌 받아 이 사람아. 우리 언니가 입 딱 다물고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지? 가족들까지 속이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겠네. 다 필요 없고 우리 언니는 나랑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게나. 라며 미국 이모 할머님이 시아버지를 뚫어지라 바라봤는데요. 조카도 그러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아내 말만 듣고 그리 무심할 수가 있어. 내가 듣자 하니 이 집에서 멀쩡한 사람은 손주 며느리밖에 없더만. 그래도 손주 며느리가 아주 똑 부러진 애가 들어온 것 같더만. 손주 며느리 아주 고맙네. 손주 며느리가 말을 그렇게나 잘한다면서? 그게 제가 입만 살아서 그렇다는 말을 좀 많이 듣긴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맨날 그러시거든요. 물속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요. 언니 말이 맞았어. 진짜 명물이 들어왔구만. 네가 그렇게나 웃긴다면서? 우리 언니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더라? 여왕님이라고 했던가? 저기 그건 제가 할머니 웃게 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버릇없이 행동했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우리 언니가 그 말을 진짜 좋아하는구만. 미국 이모 할머님이 한동안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동안 우리를 속였다 그 말인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나는 돈을 좀 아껴볼까 해서 그런 거야. 진짜야.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나도 돈 좀 아껴야겠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집 나가서 살아. 소름 끼쳐서 당신 얼굴 못 보겠네.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라며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 시아버님을 보던 미국 이모 할머님이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마누라 얘기만 듣고 어머니를 그리 보신 조카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손주 며느리는 단박에 눈치챘던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게나 아둔할 수가 있어. 그동안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기나 하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시아버님의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는 친척집에 피신해 있다고 하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시아버님이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말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할머님을 위하는 듯 했다는데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싶긴 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족들과 있을 때는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는 할머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하고 암튼 이중적인 행동을 참 많이도 했거든요. 단지 저는 우리 큰엄마의 만행을 이미 한 차례 겪었던지라 한눈에 알아봤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 큰엄마가 우리 할머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던 우리 친정 부모님과 제가 피눈물을 흘렸었거든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 채 빌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님과 미국 이모 할머님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미국 이모 할머님과 할머님이 잠실에 있는 엄청 높고 좋은 호텔에 계시는데요. 엄청나게 비싼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한동안 지내시다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같이 살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는 살면서 그런 호텔은 처음 가본 것 같습니다. 호텔 안에 들어가서 제가 감탄을 했는데요. 우와, 여왕님 두 분이 살만한 곳이 확실하네요. 여기가 100층이라고요? 두 여왕님 덕분에 이런 보잘것없는 쪼무레기가 지상낙원을 다 와보게 됐습니다. 이 쪼무레기는 그저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며 손가락에 물을 묻힌 다음 제가 눈가에 찍어 발랐는데요. 이야, 넌 보면 볼수록 진짜 명물이다, 명물이야. 사돈 양반들이 딸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키웠네. 저희 엄마도 저와 똑같은 그런 분이라 친정에서는 이게 그냥 일상이옵니다. 뭐? 이건 완전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너도 여기서 같이 좀 지내면 안 되겠냐? 미국 이모 할머님과 할머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웃으셨습니다. 그 뒤 저는 두 분의 무한 신뢰를 받으며 마치 천상에 사는 듯 그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시어머니가 평소 바르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이모 할머님 말씀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인데 연세 많으신 할머님을 어찌 그리도 모질게만 대한 것인지 씁쓸하기만 합니다.